이 기법은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힘이 가해져서 급격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양모의 어떤 융축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나 1200년 전의 신라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의 테크닉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탄자는 원래 페르시아의 특산품이었다. 그런데 신라는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독자적으로 양탄자를 생산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의 모직물 제조 기술은 어느 정도였을까? 중국 두양자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때때로 신라에서 모직물을 바쳤다. 교묘하고 아름답기가 일세의 최고였다. 춤추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벌과 나비가 춤추는 모습이 마치 실제와 흡사해 진위를 구별할 수 없다. 양탄자에 수놓아진 벌레와 화초가 실제를 방불케 했다고 기록될 만큼 신라의 모직물은 당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창원에 있는 모전들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탄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으로 전해졌는지는 오랜 세월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풀어줄 단서가 정창원에 있는 병풍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조자에 털모자를 붙여서 조모임료도라고 부른 것인데, 이 그림 안에 있는 6명의 여인이 입고 있는 옷에 새 깃털이 달려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병풍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손상이 되고, 이것을 손질하기 위해서 병풍을 떼어내자 그 병풍의 뒷면에서 뜻밖의 기록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일본 귀족들이 자신이 사고 싶은 신라의 물건들의 그 종류와 수량을 적어 놓은 일종의 구입 신청서입니다. 매신라무례라고 이름 붙여진 문서입니다. 이 문서 속에서 모전, 즉 양탄자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매신라무례는 또 30여 장이 더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기록된 물건들은 이 모전뿐만이 아니고 인삼, 향료, 유기 등 100여 종, 300여 점이 넘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일본 사람들은 많은 양의 물건을 신라로부터 사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건이 일본으로 전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는 바로 날짜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천평승보 4년 6월 23일입니다. 서기로는 75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30여 장도 같은 해 6월 15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752년, 그 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8세기의 일본 역사서인 속일본기를 뒤졌지만 무역선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해 윤 3월, 신라 왕자 김태렴이 이끄는 사절단이 현재 후쿠오카인 하카다 항에 입항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척의 배를 타고 온 사절단의 숫자는 700명으로 유례없는 대규모였다. 경주를 출발한 신라 사절단은 김해를 거쳐 일본의 관문인 하카다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세관에 해당하는 다자 이후의 통관 절차를 마치고 세또 내해를 거쳐 나니와로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륙을 통해 수도 나라로 향했던 것이다. 신라 사절단이 일본에 온 것은 동대사의 대불 개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황실은 10년 가까운 노력 끝에 드디어 노사나 대부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를 자랑하기 위해 일본 내 귀족들은 물론 각국의 사절단을 개안식에 초청했던 것이다.
신라 사절단이 수도 나라에 도착한 것은 6월 중순이었다. 370명의 신라 사절단은 6월 14일 천황을 아련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외교 일정에 들어가 난파진으로 되돌아가는 7월 중순까지 이곳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30장의 매신라물회 역시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지고 있다. 매신라물회가 작성된 날짜는 6월 15일에서 7월 8일 사이 신라 사절단의 체류 기간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전을 비롯한 300여 가지의 물건들은 신라 사절단과의 공적인 교역을 통해 구입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나라에 도착한 사절단은 370명뿐으로 일본에 온 총 700명의 인원 중 330명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신라 사절단의 이동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지역은 나니와 현재의 오사카 지역이다. 세또 4해를 통과한 사절단이 수도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니와는 나라와 가장 가까운 항구이자 다이자후와 나라를 연결하는 일본 고대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인근 지역에서 이곳으로 운송해온 물자들은 다시 굴강, 정천 등의 수로를 통해 수도 나라로 보내졌다. 특히 바다로 열려있던 굴강은 나라 시대 최대의 교통 요지였다. 이곳에서 신라 사절단의 행적을 찾던 중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천만교 부근이 원래는 신라강이라고 불리웠다는 것이다. 왜 이곳에 신라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것일까? 7世紀の後半ぐらいから新羅の施設がやっぱり日本に相当たくさん来てるわけですね。で、遣唐使じゃなくて中国からも中国じゃない他の地域からも来ますけども、新羅がやっぱり圧倒的に多い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新羅の施設は浪速に来てその客館にいつも入るわけですから、そうするとそこの辺りはいつも新羅の人が行き来してたというね、そういうところから多分新羅へっていうふうに名付けられた、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천만교 건너편에는 사절단을 위한 객관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 사절단이 나니와에 도착하면 이곳의 객관에서 머물곤 했던 것이다. そこの客館に入ったグループの中に新羅の商人がたくさん混じってたわけですね。で当然いっぱい品物を持ってきていたわけですね。それでその浪速の客館というところで一応正式な外交儀式が終わった後でですね、その浪速の客館を中心にして新羅の商品が売買されると。 강어귀에는 신라 강장, 즉지성장 등 신라 물품을 저장하기 위한 동대사와 황실의 창고가 있었다. 나라 이외 지역에서도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신라 사절단은 나니와 등에 남아 상업 활동에 열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후쿠오카와 오사카에 머무르면서 이 사적인 교역에 종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신라 왕실의 측근 귀족들의 신복들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